고전 발표를 맡은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에세이 발표인데 이번에 그냥 고전 발표를 맡은 분이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되셔서 제가 대신 그 고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시는 알바트로스, 원수, 넉마주의의 술 이렇게 세 개인데요.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 세 개를 뽑아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바트로스입니다. 뱃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저 장난으로 커다란 바다새 알바트로스를 붙잡는다네. 험한 심연 위로 미끄러지는 배를 따라 태무심하게 나르는 이 뒷동무들을 그자들이 가판 위로 끌어내리자마자 이 창궁의 왕자들은 어색하고 창피하여 가엾게도 그 크고 흰 날개를 노라고 끄는 양 옆구리에 늘어뜨리네. 이 날개 달린 나그네 얼마나 서투르고 무력한가. 방금까지 그리 아름답던 신세가 어찌 이리 우습고 추해한가. 어떤 녀석은 파이프로 부리를 때리며 약을 올리고 또 다른 녀석은 절름절름 하늘을 날던 병신을 흉내내네. 시인도 그와 다를 것이 없으니 이 구름의 왕자 폭풍 속을 넘나들고 사수를 비웃건만 땅 위의 야유소리 한가운데로 쫓겨나선 그 거인의 날개가 도리어 발걸음을 방해하네. 네, 대충 이렇게 하늘을 날던 이 커다란 갈매기 알바트로스가 배에 내리면서부터 이렇게 선원들의 조롱거리를 전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악의 꽃의 시들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할 때 상징적 의미를 알면은 해석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알바트로스에서 의미하는 해석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알바트로스 이 자체는 예술가 또는 시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날개는 자유와 구속의 이중성을 상징하고요. 조롱하는 선원들은 대중과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경에 처하는 것은 예술가와 사회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알바트로스의 커다란 날개는 시 속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적용하는데요. 공중에서는 날개가 자유롭게 날개하는 원천이 되지만 가판에 내려오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는 예술가의 재능과 감성이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비웃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통해서 예술가의 내면적 자유와 현실에서의 구속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 속에서의 이 조롱하는 선원들은 알바트로스를 조롱하며 놀리고 있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들베르는 이렇게 대중이 예술가의 고유한 특성이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는 모습을 이런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서 비판하는데요. 이 알바트로스를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는데 예술가가 가진 내면의 자유로움과 그로 인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임을 이 알바트로스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상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배로 내려오면서 현실로 끌어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술가로서 느꼈던 고립감과 괴리감을 이렇게 숙명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시는 원수인데요. 내 청춘은 캄캄한 풍우에 지나지 않았구나. 여기저기 찬양한 햇빛이야 몇 줄기 뚫고 들어왔지. 천둥과 비바람 그리고 모질게 휘몰아쳐 내 뜰에 빨간 열매 남은 건 별로 없다. 내 어느덧 사상의 가을에 다다르고 말았으니 이제 삭과 새사랑을 거머쥐고 홍수 뒤에 무덤같이 커다란 웅덩이가 패여 물에 잠긴 이 땅을 다시 긁어 모아야만 하리라. 누가 알랴 내가 꿈꾸는 새로운 꽃들이 모래톱처럼 씻겨나간 이 흙 속에서 이 신비로운 자양을 찾아내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말지. 오 괴로움이여 괴로움이여 시간은 생명을 먹고 우리의 심장을 밟는 정체 모를 원수는 우리가 읽는 피로 자르면 강성해지는구나. 예, 대충 이런 시이고요. 이제 이 원수에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의 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들베르 자신이 느낀 고통, 불안, 좌절 등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 봤던 것처럼 척박한 이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를 겪어서 척박해진
땅이 나오는데요. 이 척박한 땅과 사라진 여름은 자신의 삶은 비바람에 의해서 황폐해진 땅을 의미하고 여름은 고통과 좌절로 놓친 기회와 젊음을 묘사합니다. 풍요로운 여름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텅 비어버린 인생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 비바람과 홍수입니다. 비바람과 홍수는 보들레르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폭력적이고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가 그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혹하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아니라 이 내가 꿈꾸는 새로운 꽃들이 모래빗자루 쉽게 나오는 속에서 이런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말지 이 부분에서는요. 이런 마지막 희망을 알 수 있는데요. 시에서 보들레르는 황폐해진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려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여전히 새로운 시작과 희망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희망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지막 희망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들레르는 어떠한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생기더라도 이런 새로운 꽃을 피우는 열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소개하시는 넉마주의의 술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그렇게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불꽃을 때리고 유리 등피를 흔들어대는 것은 밝은 붉은 물빛 아래 종종 보이는 것은 폭풍의 누룩처럼 인간들 우글거리는 진청의 미로 낡은 성문 벽걸이 한복판에 머리 주걱거리며 비틀비틀 시인처럼 담벼락에 부딪히며 오는 넉마주의 한 사람 제 신화 몸일 뿐인 일정 따위 나라법도 없이 제 온갖 꼬부를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털어놓는다. 선선을 하고 숭고한 법률을 공포하고 악인들을 타도하고 희생자를 들어일으키고 목자에 들이은 닷집 같은 하늘 아래서 제 자신의 찬란한 덕행에 도취한다. 그렇다. 살림살이 고달픔에 쪼들린 이 사람들 노동의 골병 들고 나이에 시달리고 거대한 파리에 난잡한 포사물 그 쓰레기 더미에 빨려 기지맥진 꼬부라져서 술통 냄새 풍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싸움터에서 백발이 된 동지들이 낡아 빠진 공기처럼 코수염을 늘어뜨리고 뒤따르니 깃발들이 꽃다발들이 길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이렇게 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떠들어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넉마주의의 술에 있는 상징적 의미로는 일단 넉마주의가 있는데요. 이 넉마주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데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살아가는 극빈층, 주로 쓰레기를 뒤지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서 사회 구조에 미련한 계층에 대한 보들레르의 관심을 나타내며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의 실존 고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술은 여기서 일탈과 위로의 상징인데요. 단순한 음료가 아닌 넉마주의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술은 이들에게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꿈과 환상에 빠지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이 제공하는 위로는 일시적이며 결국 현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인간이 경험하는 일종의 탈출구이자 그 탈출이 불완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적 의미는 대표적인 이 두 개가 있었고요. 이 해석을 보자면 이 시를 통해서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하고 인간 존재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넉마주의들이 술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 그들의 가난한 삶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 그것을 잊으려 하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회의 억압 구조와 그로 인해 대응하는 개인의 무력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덧없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보들레르 악인꽃 대부분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덧없음이 드러납니다. 술은 넉마주의에게 구원처럼 다가오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며 술이 깨어난 다음은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보들레르는 인간이 경험하는 일시적 쾌락의 공허함과 덧없음을 묘사하고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고독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감입니다. 이렇게 악의 꽃 시집을 읽고 난 후에 전반에 흐르는 고독과 공허함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 시들이 다 우울하고 절망적인데요. 그래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주하게 되는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특히 마지막 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술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좀 고통이나 조금 힘들 때 술을 마셨던 시기가 있는데 결국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잠시 좀 그걸 잊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는 술을 적게 마시게 되었는데 그런 이 술의 덧없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시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